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서로 들어서면서 내각을 쭉 예, 발표를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냥 한 줄 평하자면 어때요? 전 내각의 범죄와 아, 전 내각의 특권화. 아하. 대통령실도 예. 문제가 심각해. 아유 뭐 저희는 시민단체- 경찰로 했고 일부는 또 검찰로 했고. 일본 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 단체들이. 니들 그다음에 공정하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럼 조국보다 더 해봐. 조국이 10분의 1만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너무 웃긴 게 여러분 바로 경찰로 이관했어요.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지금 시민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자는 한동훈이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뭐 민생경제연구소나 좀 깨어있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유연대라든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은 냈어요. 냈나요? 근데 반대 입장은 냈는데 정말 좀 아쉬운 게 기존의 큰 NGO들이 예. 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액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개혁국민운동본부, 네. 뭐 소래 소리, 예.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네. 그다음에 시민연대 함께 네. 이런 비교적 촛불시민 전후에서 생겼던 단체들이 메꾸고 메우고 있는 거고 네. 정호영을 2번 고발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정호영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치명적인 저는 잘못을 했다 보면 이걸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저희는 검찰은 수사할 자격도 네. 염치도 의지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고발했어요. 네. 검찰은 수사권을 손을 떼라라는 취지로. 네. 근데 몇몇 시민단체들은 아니 조국 때처럼 한번 하는 거 보자. 니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싶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 한 저희는 시민단체- 경찰로 했고 일부는 또 검찰로 했고. 일본 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 단체들이. 니들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며. 한번 해봐봐. 정호영으로 보여줘. 음. 니들 그다음에 공정하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럼 조국보다 더 해봐. 조국이 10분의 1만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너무 웃긴 게 여러분 바로 경찰로 이관했어요. 여러분 이로써 이걸 널리 알려야 돼요. 이로써 검찰은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정호영 윤석열 40년 지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논란만 비교도 할 수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는데 네. 병역 비리까지 나왔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수사 안 해요. 경찰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 피할 수가 어차피 없네요. 검찰은 수사할 자격, 의지, 능력 모든 게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호영 수사로 드러난 한동훈 수사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까지 밝혀졌으면 인지 수사해야죠. 고발 없이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직권으로 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온 게 경찰이 네. 이제 저희가 한동훈 1차, 2차 고발을 경찰에 했거든요. 그렇죠. 네. 경찰의 수사 착수가 오늘 뉴스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네. 오늘 저희가 3차 고발까지 이제 어. 민생경제연구소 개국본 그다음에 10년도 함께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에 촛불 집회를 계속 주관한 윤석열 경고 촛불 집회가 히트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촛불 승리 전환행동이라는 연대 기구거든요. 예. 그곳이 선봉에 있어서 오늘 3차 고발. 음. 1차는 딸의 논문 대필, 표절, 그다음에 한국 스림으로부터 금토 50대 받는 거 뇌물 뭐 이런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 유괴 업무 방해, 그다음에 뇌물죄 혐의 등. 2차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표현에 약간 실수가 있다면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딸이 기부한 게 아닌데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 같다 해서 한겨레도 그게 약간 착오가 있어서 얼른 고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3M이 기부는 했지만 한동훈 딸이 주도했는데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 근데 그걸 무고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기자를 한동훈이가 고소했죠. 예. 기자 개인을.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바로 한동훈 딸이 만든 단체, 사실상 한동훈 딸의 1인 엔조나 다름없는 그곳이 그 기부식에 팻말의 이름이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부 많이 해봤잖아요. 기부도 많이 받아봤고 기부식에서 기부 팻말에는요 결정적인 기부를 했거나 결정적인 기부에 준하는 단체만 써줘요. 그건 한동훈 딸이 한국 3M이 돈은 컴퓨터 냈지만 생색은 한동훈 딸이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한동훈 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단체명이 예, 있으니까. 단체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부할 때 기분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컴퓨터 50대면 엄청 고맙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름을 엄한 사람은 절대 써줄 리가 없죠. 받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거기 앉은거리가 예, 예. 박시영 써줄 리가 없잖아요. 예. 박시영 TV를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름 썼다는 건 기부를 주도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기부품을 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감사함의 표시인데 네. 근데 한동훈이는 그걸 알면서도 한겨레 신문보다 허위다라고 무조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고로 2차 고발했고 오늘 3차 고발은 뭐냐면
윤석열이 아마 내일 임명 강행할 겁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앱 있잖아요. 어플. 네, 장애인들 돕는 애플. 예. 200만 원 받아다가 사기쳐서 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전형적 이기한 업무방해잖아요. 그렇죠. 중결수까지 올라갔잖아요. 완전 사기거든요. 그 크몽에다가 200 예, 앱 그러니까요.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과학 경진대에 나갔는데 상을 다 주는 경진대예요. 거기에 후원금을 또 한국 실험이 냈다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동훈 부부를 보고 계속 뇌물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3차 고발한 겁니다. 3차까지 오늘 고발을 질문 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댓글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희룡 고발 안 하나요? 법카 관련해서 고발 안 하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안 하셨겠어요? 찾아보면 언론 보다. 근데 요즘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된다. 고발 너무 많이 안 된다는 문제식 때문에 원희룡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찰나에 다른 단체 두 군데서 고발했습니다. 저희 말고 고발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발해가지고 사생 예, 뭐 이런 사생도 있고 뭐 또 사법적폐청산 국민연대도 있고요. 예. 또 저희도 모르는데 일반 개인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냥 고발하기가 쉽거든요. 국민신문고에 가서 그냥 간단한 고발장 써서 올리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고발이 바로 경찰에 검찰로 기간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까지. 그거 당연히 원희룡은 뭐 그분은 별명이 저기 온마카세? 오마카세 최고 전문가. 예, 원막하세요. 예, 1억 1천만 원을 막 쓰고 다니고 윤석열하고 원희룡이요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에 오기로 했는데 뭐 윤석열이 몸이 아파서 연기한 적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날 2월 5일인데 그날 제주도 술판 벌였어요. 윤석열하고 원희룡하고 이항수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을 한 방에 5명씩 해서 원희룡 윤석열 손번에서 1명씩 들어가서 6명씩 쪼개기 불법 회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랑 원희룡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 8명 인원 제한도 어겼어요. 술값은 윤석열 굴이 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불법 해양까지 한 겁니다. 이게 다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다 고발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제주 도경하고 제주시에 조사했는데 윤석열이 방역 체크 안 했고 QR 체크 안 했고 네. 예. 그다음에 6명씩 쪼개기식 불법 회식 한 거 확인됐고 그냥 그 자리에 원희룡하고 윤석열이 들어갔으니까 8명이잖아요. 그렇죠. 3가지 불법 행위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방역법. 거기다가 계산을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기자들에게. 그러면 기자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술 사주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 위반까지. 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많이 밝혀냈어요. 지금도 곧 있으면 이제 제주도경하고 제주시에서 아마 조치가 나올 겁니다. 원희룡하고 윤석열에 예. 대해서는 진짜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요새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2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 이걸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서로 들어서면서 내각을 쭉 예, 발표를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냥 한 줄 평하자면 어때요? 전 내각의 범죄와 아, 전 내각의 특권화. 아하. 대통령실도 예. 문제가 심각해. 아유 뭐 이시원 아니 세상에 간첩 조작 사건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공직기강. 예.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공작을 해라는 거잖아요. 정치 공작, 조작해라는 거잖아요. 총무비서관의 성비도 예. 심각해요. 상습적인 지하철에서 사내아이는 어디를 만지고 뭐 이런 네. 정말 황당한 그런 시를 시를 썼는데 썼죠. 예. 그런 짓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검찰 재직 시에 이미 징계를 2번 예, 받았어요. 징계를 그건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의 특징 여러분 제가 아니 근데 내 진짜 궁금한 거 하겠- 아까 네. 일부에서 근데 왜 우리 여성 단체들은 민주당 쪽은 막 비판 성명도 내고 막 쥐잡듯이 하는데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지금 아까 윤재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국민의 쪽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문제 제기는 하는데 예. 예를 들면 민주당한테 한 2번 하면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더 세게 한 거예요. 지금 집권 그래서 여당이잖아.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 그럼 여성단체나 이른바 성평등 단체들도 예.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해서 이런 성비를 전면적으로 저지른 자를 비호하고 있는 거니까 네. 세게 나서야 되는 거죠. 이- 저도 아쉬워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계적 균형을 짓기 위해서 민주당 한번 국민의힘 한번 비판했어도 언론이 이런 식이에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논평은
기사를 안 써버리니까 안 알려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여성민에 가보면 논평 꾸준히 나와요. 국민의힘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점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성 단체가 무슨 한 200~300명 모여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만약에 강력하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 수사를 빨리 해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 200명 정도 이게 안 다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성명서 하나 띡 예, 내고 예. 이러니까 안 다뤄지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그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비해서 대응이 너무 미약한 거죠. 네. 그 사람들 인권이 신고하고 데모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도 그런 걸 대서특별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준석도 심각하고 저는 윤재순도 훨씬 심각하다 봅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은. 그다음에 조선 전체 여성을 성노리 끝까지 그만두면서 마지막까지도 조선 전체 여성 절반 성노리게 맞았다라고 김성회. 누라이트 김성애 가만히 있잖아요. 들고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걔를 뭐 그만두긴 했지만 그 아, 뒤에도 더 웃기는 말 이게 많이 지금 했잖아요. 다 연결돼요. 자기 말이 다 맞다잖아요. 이게 지금 김성회도 그렇고 그 윤재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안보 1차장인가요? 저 김태효. 예. 이게 보면 전부 그 역사관을 관통하고 있는 게 뉴라이트예요. 누라이트. 예. 네. 이게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누라이트가 많이 갔고요. 네. 실제 지금 윤석열 세력 그다음 다 분석하면 뭐 교육비서관인가 거기 문제가 권성현. 있어요. 거기도 역사교과서 예. 국정화. 주도하던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아예 뉴라이트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 특혜 특권 그 압권이 윤석열 취임사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요즘에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씁니까? 자유란 말을 그렇게 많이 강조한 건 옛날 냉전 시대 때 일종의 사회주의에 맞서던 프레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취임사에 보시면요. 이 지적은 좀 작더라고요. 통합이 하나도 없다만 지적하는데 실제로 통합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 취임사 항상 있는 민생, 서민, 사경제적 약자, 뭐 경제 민주화, 뭐 강자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청년, 사회복지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에도 그런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미 보니까 윤석열의 세계관 본인도 아주 수구적인 사람이지만 수구 기득권 특권층이지만 김건희도 그렇고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시장에 다시 모든 걸 맡기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네. 강자의 자유, 시장의 자유, 재벌 대기업의 자유. 개입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냉전적 의미의 자유, 체제 대결적 의미의 자유 신자유.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35번 자유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어떻게 민생, 서민, 사회적 약자를 한 번도 언급 안 하죠. 궁금한 거는 기득권들의 이제 시민 자유죠. 사회가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어떤 부분을 중점에서 투쟁할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아니 이미 지금 참여연대 같은 큰 단체들도 거의 날마다 비판 성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쟁은 시작됐어요. 시민사회는 선거 전의 역할은 정책 중립이라는 레토릭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못했지만 큰 단체들이 이미 윤석열과 투쟁은 시작됐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탄핵 마일리지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마일리지. 예, 레드카드 마일리지.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윤석열 경고 집회했을 때 네. 이렇게 옐로 카드만 들고 나왔어요. 네, 경고한다. 네, 경고한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쌓이면 레드 카드로 바뀌는 거죠. 퇴진하라, 뭐 퇴진하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그게 쌓이고 있어요. 벌써부터. 일부 인사는 6개월 정도 보더라고. 어우. 6개월이면 국민들이 다 할 거다. 6개월일 수도 있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쌓이고 쌓인 거 봅니다. 벌써 출근을 계속 지각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모든 공무원들 9시까지 출근하고 본인은 오늘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9시 19분에 나왔거든요. 집에서. 벌써 그건 엄청난 지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큰 발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먼저 집무실 가서 최종적인 점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고 납실 얘기가 나오죠. 나왔구나. 어? 아니 근데 시간 원래 청와대 네. 점심시간에 1시 다 반에 맥락이 있는 거죠. 1시 반에 들어가야 하는데 낯설 얘기를 꺼낸 거야. 그 늦게 들어와도 된다잖아요. 늦게 들어와도 된다. 본인의 출근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거보다 며칠 출근 얘기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 어차피 본인이 집에서 나오면은 노출되는 걸 뻔히 알 텐데 네. 계속 그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 난 너무 국민들 알기를 네. 뭘로 아는 걸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생각할 든 수도 거예요. 있지. 노출이 나는 많이 될수록 좋다. 어허?
왜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든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 부고가 아니면 난 계속 나오고 싶다. 그렇지. 예. 그 얘기를 많이 김건희의- 들은 거 아닐까 충고를? 김건희 씨의 작전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계속 노출되고 봐라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니들 봐라 출퇴근길에 한번 고생 좀 해보고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야, 그걸 좀, 즐긴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거는 심하다 진짜. 아니, 사실이면 진짜 심하다. 그런 글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너무나 디테일 있고 비정상입니다. 저는 일요일 날 국민들이 어쨌든 북한 미사일로 걱정하고 여전한 코로나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일요일 날 주말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더 만나고 뭐 청년들 더 만나고 또 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숨진 분들을 만나는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백화점 쇼핑을 아니면 국방을 점검한다는데 그것도 멸공놀이를 주도했던 신세계. 재벌 우리나라의 천박한 자본주의 상중인 신세계 정용진. 야. 그다음에 부자들이 줄 서서 명품 사러 줄 서 있는 신세계 백화점. 그것도 차가 가장 막히는 그 주말. 시간. 예.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걸 즐기면서 그것도 신발을 사러 와요. 백화점 신발 비싼 신발을 사러. 그걸 어느 대통령 부부가 감히 기획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짓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앞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했지만 대통령 내외가 어떤 제품을 시장 가서 무엇을 샀다. 또 어떤 신발을 사더라도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신발을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보는 건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광장시장만 가서 진짜 오랜만에 단골집 가서 먹고 그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 했으면 미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멸공놀이, 반공, 반북, 반중놀이 희한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자한테 가가지고 일종 멸공놀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가가지고 그 한 정영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매상 올려주려고. 일종의 아니 재벌 대기업 내가 재벌 대기업하고 이렇게 친하다. 아니 취임식 날 그런 SNS 글 올렸었어요. 자유 무지개. 무지개는 뭐야? 그 정영진이 그런 걸 올렸었어요. 그날 왜 무지개 떴다고 뭐 이쪽 찬양한 거죠. 아 나는 네. 그래서 그 이지성이라고 유명한 그 당구 선수 있죠. 차유람 선수의 남편. 뭐 그하고 또 친하고 차유람 선수가 국민의힘 입당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장해찬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해찬 평론가하고 또 그들하고 이제 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용진이 밥을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장해찬, 차유람, 정용진이 만나서 식사를 했답니다. 이게 기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뭐죠? 윤석열 찬양 앞잡이들끼리 식사하는 건 기사가 되는군요. 이런 식의 것이 뭔가